자, 오늘은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국가 정책 자금 여러분들에게 금융상품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제 채널의 전매 특허인 이거에 대한 비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하야 청년 미래 적금인데 청년 미래 개 박살내는 적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금리가 19.4%나 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해야죠. 굉장히 좋은 상품인 건 확실해요. 왜? 이거 다 세금으로 떼어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입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 비판을 한번 해볼게요. 청년 미래적금은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 20세부터 이제 만 34세까지 기준으로 해서 청년인 사람들만 가입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출생일이 91년 1월 1일생부터 2007년 8월 7일 이전인 청년들만 가입할 수가 있고, 이 사이에 이제 병역을 이행해서 군대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거 빼줍니다. 적시적금들 다 이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엔드 조건입니다.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총급여가 7,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거나 아니면 연 매출이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여야 됩니다. 또 엔드 조건입니다. 이것도 만족해야 돼요. 가구 중위소득이 200% 이하이신 분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1인 가구인 사람들 많죠? 1인 가구인 경우에 연봉이 6,100만원 넘으면 가구 중위소득 200%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신 분만이 이 상품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 가장 큰 특징이죠. 금리를 아주 개빡세게 줍니다. 정부 기여금을 6%나 12%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게 두 개 주고, 또 은행 기본금리가 5%로 지금 현재 시중에 나 있는 것보다 굉장히 이 은행 기본금리만 더 많이 줍니다. 또 은행별 우대금리를 2에서 3%더 얹어주고, 자, 중요한 것 또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예적금을 들고 나서 이자 소득세를 뗀 세후 이자를 받았을 거예요. 난 떼본 적 없는데 당연하죠. 미리 떼고 나왔으니까. 이걸 모르면 개빡대가리 새끼 인증입니다. 그래서 요 이자 소득세 안 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이 청년 미래 적금은 말 그대로 적금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네가 원하는 금액만큼 자유롭게 납입을 하는 겁니다. 최대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3년 만기라서 3년 내도록 이거를 계속 넣어줘야 된다. 요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으니까 참고하고 하세요. 자, 청년 미래 적금의 금리를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면서 중소기업 재직하시는 분들 있죠. 혹은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이제 소상공인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중위소득이 150% 이하 되시는 분들은 정부 지원금을 12%나 붙여줍니다. 거기다가 은행이자 최대 8%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19.4%의 적금과 맞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짱짱맨 구간이죠. 자, 근데 사실 지금 최저시급이 얼마인데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다. 그런 분들은요, 자기 몸값을 올릴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투자도 좋지만. 자, 그 다음에 총급여가 6천만원 이하이시거나 아니면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 중위소득이 200만원 이하이시면 이제 정부 지원금을 6% 받고 은행 이자를 최대 8% 받을 수 있어서 총 한 14.4% 적금 이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금여가 6천만원 초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위소득 2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정부 지원금이 개뿔도 없습니다. 은행이자 5%만 받을 수 있고 우대금리 거의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사실상 그냥 시중은행 상품과 거의 비슷한데, 자, 이런 분들은요, 제가 제발 당부할게요. 이제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은 뭐 하이닉스도 다니고 현대차도 다니고 뭐 삼성전자 다니고 이런 사람 많은데 개뿔 여기 안 되는데 이 새끼들이 투자도 잘 못 해놨어요. 그래서 개뿔 돈이 없더라. 자, 그런 분들은 좀 요런 재테크에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거에만 전력 두고 할 게 아니고 기초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컴파운딩 이제 복리의 마법이 어떤 건지 부터 좀 쌓고 나서 이런 것들을 가입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가입 경로는요,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 IM,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수협, 카카오 은행에서 하고 또 우체국까지 포함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내가 빨간색 쳐놓은 데 있죠. 여기는 이제 우대금리까지 포함하면 최대 8% 주고 나머지 검은색은 7%밖에 안 주니까 웬만하면 이제 빨간색 돼 있는데 하시는 게 좋겠다. 자, 은행별로도 우체국별로 우대금리 항목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되시는 곳에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주거래 은행이거나 뭐 적금 한 개 더 가입하거나 아니면 청약통장 가입하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대금리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주 가입하는 은행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겠어요. 자, 신청 기간은요, 6월 22일 월요일이었죠.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7월 3일 금요일까지로 2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토, 일요일은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6월 22일 월요일은요, 출석 연도가 끝자리가 1, 6,
인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26일에는 출생연도가 5, 0으로 끝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그냥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소득과 우대형 자격심사는요 7월 6일부터 24일 동안 거의 한 3주 동안 하죠. 하고 나서 이제 계좌 개설이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한 달가량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청년 미래적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차 가입 기간이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제 1차예요. 2차는 이제 올해 12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12월에 만 35세가 도달했어. 그럼 여러분들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 빨리 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자, 소득은요 25년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지금 연봉이 6천만 원이야 7,500만 원에 따라서 이제 이 정부 기업금이 달라집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해 있거나 아니면 중소기업에 이제 막 들어간 신규 취업자이거나 혹은 소상공인인 경우에는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어서 아까 정부기업은 12% 있죠. 그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입이 2년이 넘었어. 그리고 나서 800만원 이상 납입을 했다면 여러분들 신용점수 5에서 10점을 더 추가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신용점수 중요한데 5에서 10점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금리 깎기도 좀 애매한 숫자입니다. 100점도 아니고 10점 좀 아쉬운 점수긴 해요. 자, 청년 도약계좌가 저번 정권에 나왔었죠. 그거를 지금 이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1차 지금 가입 기간에 해야 이걸 환승하게 해주고 2차 그러니까 올해 12월 때 2차를 받을 때는 환승을 안 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환승이 불가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하고 또 미래적금도 가입해야지 안 된다 이거요. 중복 가입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중도 해지한 사람들은 이자 소득세를 과세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네들은 세금을 다시 뜯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정부 기여금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중도 해지할 생각하지 말고 3년 동안 꾸준히 불 사람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채널들에서 이거 하세요 좋습니다 이것만 말하기 때문에 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흐린 눈을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특히나 또 시국이 또 그래요. 자, 이런 청년 관련된 금융정책 상품 있죠. 자, 이게 1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11년부터 이명박 시절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매 정권 맡길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 나오고 전 정권 지우려고 계속 없앴어요. 그래서 진짜 개 골 때립니다. 자, 근데 나올 때마다 혜택이 좋아지고 나오고 혹은 또 새로 추가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혜택을 주워 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 국가 세금으로 여러분에게 이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는 이걸 가입하는 게 맞아요. 자, 근데 현재 상황 봅시다. 국가 총 부채가 지금 6,500조가 넘어섰어요. 그리고 최초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초과했습니다. 51.6%예요. 거기다가 환율이 1,530원대. 맨날 전쟁이 뭐죠 이지랄 하지만 지금 이제 전쟁 끝났고 또 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한다고 했는데 왜 환율은 그대로인지 내가 이해 안 되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뭔 말이에요 이게? 이거 다 누가 갚아야 되죠? 네, 지금 이 혜택 받는 청년들이 나중에 갚아야 됩니다. 씨발 조금 주고 많이 뺏어갔는데 이게 무슨 씨발 혜택이요 꽤 짜증나게. 자, 그리고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죠?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라고 나온 지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층 이동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저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자, 2017년에 소득 하위 20%인 아주 저소득층 있죠. 22년도에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6년간 단 한 번도 그 저소득층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뭔 말이겠습니까? 저소득층은 계속 저소득층으로 남았다. 근데 이 사람들 혜택 제일 많이 줬죠. 근데도 이 자리 그대로였던 거야. 그러면 이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결혼이나 출산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몇백억을 불어먹었네, 조를 뭐 투입했네, 근데 뭐 어쩌라고요? 하나도 효과 없었잖아.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자, 거기다가 또 이런 결과도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자식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2011년에 물었더니 41.7%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는데 25년도 작년에 물었을 때는 29.9%입니다. 그러니까 지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업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 또 이지랄을 또 하더라고요. 진짜 개 역겨운 이 발상 자체가 나는 너무 화가 납니다. 청년거리면서 자, 전남 광주 특별시 통합해갖고 민생지원금을 또 추진해야겠다. 씨발 새끼들. 지금 나라빚이 얼마입니까? 환율이 얼마예요? 근데 또 돈을 찍어내겠다고? 그럼 이제 환율 2,000원 가는 거지. 진짜 걔 골 때리는 그 연예 한 명 있죠? 환율이 여러분들이랑 뭔 상관이냐고. 1달러가 1,000원인데 2,000원인데 뭔 상관이냐고. 이지랄하죠? 여러분, 우리나라 가스고 석유고 다 수입해온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전기세, 난방비, 또 먹는 거 그 수입해온 과일들, 공유 이런 건 안 치나요? 그 가격이 안 올라요? 자, 그런 거에 다 생활물가에 젖어드는 거예요. 근데 씨발 이딴 짓을 또 하고 자빠졌네. 자, 요게도 진짜 바꿔지지 않는 이 현실이 개탄스러운데, 자, 또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자, 지난해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가 이때까지 계속 늘어오진 않나요? 아닙니다.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자영업자는 꾸준히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자영업자, 폐업자 수가 최고를 달성했다고요. 올해 1분기 개인 회생 파산도 최고를 달성했습니다. 뭔 말이겠어요? 돈 존나게 뿌려가지고 이 사람들 살리겠다며 민생지원금에 나발에 뿌렸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안 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뭐야? 이 새끼들 왜 자꾸 다 죽냐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돈 존나게 풀어가지고 무슨 씨발 뭐 호텔 경제야? 호텔 다 뒤졌네요? 어떡하죠? 이제 이 돈 쓸 사람도 없고 돌릴 사람도 없어요. 진짜 걔 기가 찹니다. 자, 이딴 정책이 정말로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가슴에 소름 돋고 한번 말해보세요. 국가 재정 퍼주기를 다 포퓰리즘이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뭔 소리 했어? 청년의 탈모급여 씨발 제가 죽방 걔 패고 싶습니다. 뭐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지금. 급여화를 해가지고 지금 사람이 생사가 오가는 것도 다 지원 못하는 탈. 어느 씨발 대급밥 빠지는 거 갖다가 세금으로 투입하겠다 이 지랄이야. 전부 다 지금 부정선거 들키니까 이걸 다 입막음하려고. 특히나 그것도 다 탈모자 전체도 아니야. 딱 청년들만 그걸 지원하겠다고 씨발 개 거지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자, 계층이동의 고착화된 주요 원인이 뭡니까? 네, 부동산이에요. 왜? 우리나라는 가계자산 70-80%가 지금 부동산에 몰려있잖아. 자, 암만 저축 이런 거 19.2%고 8% 줘봐야 뭐합니까? 부동산 1년에 2% 올라버리면 그냥 뒤로 후퇴하는 건데. 부동산 정책을 잘못 펴고 나서 씨발 이걸로 입막아봐 뭐하냐고. 공급 다 틀어막아, 대출도 다 막아, 일자리 창출도 씨발 다 막고 자영업자들 다 망해. 근데 씨발 국가에서 이제 돈 찍어내가지고 퍼주고 이런 정치인들이 존나 혐오스럽습니다. 특히나 이 새끼 제일 혐오스러워. 얼마 전에 이제 김홍범 정책실장 이 새끼 개새끼 반도체를 번 돈은 부동산에 가면 안 된다 이 지랄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이 사람 그 국회에 나와서 그때 한 말이 뭐였죠? 자, 김은혜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딸내미가 임대주택 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책실장 개새끼 이 서초구 살면서 우리 딸내미 그런 거 뭐 호도하지 말라 이 지랄하고 걔 발끈하고 씨발놈이. 야, 그런데 우리는 왜 임대주택 사라냐 개새끼야. 니는 이제 서초구 살면서 씨발 딴 사람끼리 못 들어오게 하는 거냐 걔 씨발 새끼야. 진짜 내가 이런 거를 보면 볼수록 걔 화랑 갑니다. 물론 국가 세금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의 도움 납기를 해주겠다는 거 너무 좋은 발상이에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됐냐고. 지난 15년 돌아봐. 안 됐잖아. 오히려 계층이동과 고착화됐다고. 괜히 찔끔찔끔 돈 줘가지고 니들 그냥 정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개새끼들아. 이거는 보수 진보 상관없어요. 다 똑같아요. 지금도 봐봐요. 부정선거 외치고 앉았는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가만히 있는 새끼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오세훈 씨발 새끼가 개선거 안 하겠다 개새끼. 두 번 다시 니 뽑아줄 일은 없습니다 개새끼야.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자, 아무튼 여러분 다시 돌이켜서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떼용지 된장인지 여러분 여러 번 찍어 먹어봤는데 여전히 똥을 찍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자산을 진짜로 형성이 되고 있는 건지, 숫자만 통장에 불어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이 자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한 번쯤 의심해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거짓 탈출 넘버원 채널로서 내가 굉장히 사명감도 갖고 열심히 하고 앉았는데 씨발 계속 정부 정책 이따구로 나오니까 제게 화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좀 끝 꺼지세요.